really, gained a lot of attention around the world. And the movies and even dramas have been adapted into different dramas. I'm sure some of you have watched most of it. I personally watched most of it. And next up, so I think just to start things off, we will have a message from the ambassador, Mr. Lee Chi-bum from Korean Embassy of Malaysia, as well as Mr. Shin Jung-chul, the director of the Korean Manhwa Contents Agency. Okay, so I'll just show you guys the video. 안녕하십니까.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이치범 대사입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교류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한말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K 콘텐츠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러한 K 콘텐츠의 모태가 되고 있는 웹툰의 참신한 스토리와 혁신적인 제작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의 주제는 언 웹툰입니다. 온 웹툰은 코로나로 지친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웹툰을 전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어 대한민국 웹툰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시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신종철입니다. 이번 한국만화 해외 전시는 말레이시아와 일본 오사카에서 온 웹툰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 웹툰의 온은 온오프라인의 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온 따뜻한 온기를 담기도 합니다. 또는 모두라는 의미도 있고요. 온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코로나로 지친 세계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웹툰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특별히 해외에서 인기 있는 K-드라마 원작 웹툰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드라마와 웹툰 작품을 비교해서 즐겁게 감상하시고 세계로 뻗어가는 K-웹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시를 통해 우리의 지친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나빌레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힐링하고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thank you, Mr. Lee Chi-bum and Mr. Shin Jung-chul. Okay, first we will actually begin this session. So we'll have two segments today, as you all know. First section is really for us to get to know the stuff that we would not be able to know if we weren't here today. And second, we will go into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right? So first up, we will begin by watching the exclusive talk show by Hellbound webtoonist Mr. Choi Gyu-sup and Masao Secretary General. So they will really, in this upcoming video that I'm showing you, they'll be discussing about globalization of the Korean webtoons, like how it's become so popular, as well as the creation of these webtoons as well. So as the COVID-19 situation, as we all know, the pandemic has made it really impossible for us to bring them here. So we've actually pre-recorded this sharing, especially for you guys, and we will be showing it to you right now.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일본 오사카 문화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전시회 온 웹툰이 준비한 토크쇼입니다. 웹툰 지옥의 작가 최규석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권창호입니다. 요즘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드라마의 많은 경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컨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드라마 지옥은 말레이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큰 열풍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상호 감독과 함께 스토리를 같이 공동 집필하고 웹툰의 작화를 담당한 최규석 작가 모시고 오늘 저와 대담을 나눠보려 합니다. 최규석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화가 최규석입니다. 네. 웹툰 지옥을 담당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송곳,
등등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그 넷플릭스의 지옥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해외 시청자들은 웹툰이 원작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웹툰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가시잖아요. 요새는 이제 웹툰 작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웹툰이 무엇인지 그 만화가로서 좀 해외 독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는 뭐 웹 코믹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쓰다 보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웹툰이라는 용어로, 웹툰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 일반화가 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새로운 어떤 매체에 맞춰서 작가들이 끊임없이 이제 실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 블로그라든가 자기 홈페이지 같은 걸 개설해서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혼자서 연재를 하던 것이 인기를 얻으면은 이제 포털로 옮겨가게 되는 이런 방식들이었죠. 그래서 중간 단계가 없다. 독자와 작가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작가들이 성장해온 이런 그 장르라는 면에서 그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가장 또 대표적인 특징이 종이가 책이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그 보이니까 독자들은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서 보는 연출이잖아요. 기존에 이제 종이에 만화를 그렸을 때는 독자들이 이렇게 페이지를 펼쳐서 보는데, 넘기면서 보는데, 이제는 스크롤로 쭉 내려서 보니까 그리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서 그리니까 연출도 굉장히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웹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영화에서 와이드 앵글로 줄 수 있는 어떤 감동, 그리고 출판 만화에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느낌을 그 스마트폰 화면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걸 이렇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근데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되게 많고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시회 온 웹툰 이 작품에 참여하는 여신강림, 나빌레라 등등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입니다. 이 최규석 작가도 이 지옥 이전에 송곳이라는 작품이 드라마화됐잖아요. 시청자들께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송곳은 제가 이제 웹툰으로 처음 시도했던 작품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출판 만화만 했었고요. 송곳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기획을 했던 작품인데, 노동운동,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범위가 커지겠지만은 어떤 회사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회사와 이제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그 과정 내부의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는 그런 작품이죠.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실화에서 많은 많은 소스들을 가지고 왔었죠. 거기 송곳에는 굉장히 지금도 회자되는 명대사들이 많죠.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위치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라던가. 거의 속담화되었죠. 네. 취재를 되게 힘들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래 했다고 힘들 건 없었고 오래 했죠. 일단 그 세계를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일상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시간이 꽤 길었던 거죠. 송곳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계속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보니까 뭐 정리된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좀 힘들었죠. 그런 부분들은. 송곳이 웹툰으로도 되게 흥행을 했지만 또 대중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것은 이제 드라마화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규석이라는 이름 석자도 더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소스 멀티 유즈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웹툰이라는 이 형식 자체가 이게 책이 아니잖아요. 책이면 옛날에는 약간 좀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되고, 그리고 볼 때 어느 정도는
이 의식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네. 스마트폰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출퇴근할 때 아니면 누구 기다릴 때 이렇게 잠깐 본단 말이야. 네. 자기 전에 잠깐 본다거나 습관처럼 보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뒤로 가기를 해버리죠. 잡지는 자기가 돈 주고 산 건데 네. 자기가 단행본도 그렇고. 안 좋아하는 작품 부분도 어쨌든 보잖아요. 근데 웹툰은 그렇지가 않아요. 뒤로 가면은 그 외에 볼 수 있는 그냥 게 꺼버리면 그만이에요. 수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존의 만화보다도 훨씬 더 이제 밀도 있게 작품을 전개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몇 초 만에라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봐야지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 이게 다 모아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뽑아 쓸 수 있는 소스들이 너무 많은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화할 때도 굉장히 편한 부분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막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끼워 넣는 것보다는 풍성하게 차려진 거에서 요거 뽑고 저거 뽑고 얘네들 좀 내치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편하게 되겠죠. 예. 그 각색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예. 하는데 편하다. 예, 그래서 그 웹툰이라고 하는 장르의 어떤 형식적인 특성이 이제 영상화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말레이시아 분들이세요. 말레이시아 팬들인데 말레이시아는 그 국교가 이슬람교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 60% 이상이 이슬람교도인데 그리고 이제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 다양하고요. 또 헌법에서 국교가 있음에도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이제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일신을 믿는 신자가 이 지옥을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실제 이제 지옥 작품을 보면은 이제 그 현실적이긴 하지만 실제 현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실제 존재하는 종교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뺐고요. 예. 아, 의도해서 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볼 때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충돌할 있고. 수 애초에 이제는 그 고대 사회에서 있던 신정일치 사회, 예, 그 신정일치 사회가 문명화된 현대에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세계관 자체가 약간 좀 종교가 탈색된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저승사자하고 이제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벌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하신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딱히 뭐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뭐라 그럴까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종의 무작위성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두 알지만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바람이 왜 부는지, 비가 왜 오는지 몰랐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 정도로 옛날 사람들이 일식을 보면서 느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공포감, 이것은 누군가의 의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느낄 만한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사건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같이 공동 집필한 연상호 작가의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세계관을 되게 많이 확장해서 자기가 평생 울거먹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굵직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이사이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면은 굉장히 많죠. 예, 가령 뭐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누군가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스피노프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소스들은 굉장히 많죠. 소재들은.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의 모태가 됐던 그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그 단편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이것의 스피노프 같은 그쵸, 그런 그쵸. 작품들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완전히 자리 잡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네네. 이런 일들이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였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면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판이 될 수 있는 설정이죠. 우리 최기석 작가는 캐릭터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을 합니다. 궁금한 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저승사자 3인방 있잖아요. 저는 지옥의 저승사자라면 좀 더 고어적인, 좀 섬뜩하고 잔혹한 그런 외형, 뭐 해골에 피가 뚝뚝 흐른다거나 뭐 이런 좀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실제 디자인한 걸 보면은 무슨 머리카락이나 섬유 다발 같이 그래서 좀 헬스 많이 한 등치 이렇게 한 덩어리들이 셋이 뛰어다녀요. 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일단 이게 그 괴수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무서운 존재를 표현할 때 어떤 인위적인 디자인이 들어가면은 좀 멋있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설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설프고 뭔가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은 디자인.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 없는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설프고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어떤 존재가 더 공포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게 이 상황 자체가 공포스러운 것이지 직접 나와서 액션하는 어떤 그 개체 그것이 무섭게 생겼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그 아까 이야기를 하는 송곳의 주인공도 그렇고 좀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도 많잖아요. 네. 꼭 지금 저승사자의 캐릭터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성격을 부여하거나 네. 이런 것도 그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거나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그림 자체가 이제 좀 사실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캐릭터의 개성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얼굴을 실제 어디선가 봤음직한 얼굴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 그리고 현재의 정서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최대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젊을 때 현장에서 이제 캐리커처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캐리커처를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화하는 경우도 많았고 송곳 할 때는 그 실제로 이제 SNS 그 자기 프로필 사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분들한테 허가를 받고 이제 가져다가 이 얼굴이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이 얼굴 가져다가 그리고 그 뉘앙스를 따서 그 아까 송곳 이야기도 하고 지금 작품 원작 그 지오 웹툰 이야기도 했는데 해외 팬들이 지금 작가님의 작품을 보려면 어떤 통로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제 작품 중에 상당수는 일단 불어판으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초기작부터 해서 이제 송곳까지 거의 상당수의 작품이 이제 프랑스어로는 번역이 됐고요. 11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 국가에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 출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 카메라를 보고 우리 말레이시아 팬분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만화가 최균석입니다. 네. 이번 지옥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것 같은데 제 만화 그리고 드라마까지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나올 작품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온라인 전시회 온 웹툰이 준비한 대한민국 만화가
최규석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웹툰 지옥, 그리고 드라마 지옥, 그리고 한국의 웹툰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를 넓히셨기를 바라고요. 즐거운 시청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감사합니다. Was that cool or what? So if not for that video, I wouldn't have known the process of him designing the monsters for Hellbound. Like personally, I was thinking a lot about that process as well, and through this video, I finally know why he designed it that way, right? So, so that was the video. So we know that Hellbound has, actually become the #1 in Malaysia, even, right? And even in Korea, it's done really, really well. So that's why the Netflix team, the whole team, they've actually made an on-ground event in Korea itself. So for us, we were not able to see it. So they've actually done like sort of like a little highlight video, so we can actually see what it's like to have an offline event, an on-ground event activation, really, to see how it's like in Korea itself.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ll right, so next up we have Mr. Choi Gyu-seok. We let this load for a while, but a while back, the adapted Netflix drama Hellbound was based on this Mr. Choi Gyu-seok's Hellbound, which really topped the charts in Malaysia and was very popular, right? So we'll get him online right now. 작가님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카메라 켜셔도 돼요. 이건가? It's figuring it out.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연결됐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작가님 우선 우리 말레이시아 웹툰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한 20년째 만화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 최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m Choi Gyu-seok, who's actually drawn comics for the past 20 years. Can you guys hear him okay? Yeah. Okay, yeah? Alright. 네, 작가님 이제 다음은 현장 팬분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이 가져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We'll go in for the first question, right? So we've picked a few questions because some of you have actually submitted those during your sign-ups, correct? So we picked a few questions, especially for those of you who actually came today. So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your favorite character among all the characters you've created, and why is he so special? 작가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작품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좋아하시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옥에서는 일단 그 진경훈 형사 캐릭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원래 이제 역할이 네. 크게 없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덩치가 큰 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이런 표정을 이렇게 그려넣게 되었는데 애초에 이제 시나리오 회의하면서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잘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좋아하고요. 다음 건 나중에 할게요. 잠시만요. 작가님 지금 잘 안 들리셔서 신호가 좀 약해서. 네, 잘 들리세요? 예, 예.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시 조금만 뒷부분 좀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나리오 얘기하셨어요. 네. 네, 시나리오 이제 회의할 때부터 어떤 계속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거에 잘 부합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잘 그리지 않는 어떤 체형이기도 하고 뭐 잘 안 그리는 인물형이라서 더 작업하면서 더 재밌었고요. 네, okay. So as you can see, let me just try and get that sorted. But I think I got what the 작가님, the webtoonist was saying. So he said from Hellbound, his favorite character is actually the Jin Kyung-hoon, which is the inspector. You guys remember the inspector? So it's because this character for him shows a lot of sort of like complex emotions, and he likes that this character is very initiative as well. So because of this whole thing, when he built that character, he likes that he sort of really expresses and blends well with the whole scenario. You know how he looks like, also he has like really thick sort of like frame, right? So it blends well with all of his this whole scenario and the story flow as well. So his favorite is actually Jin Kyung-hoon from Hellbound. 오케이?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Yes, the second question from us is actually, let's go with this one. Number 2. So you've personally worked with director Yeon Sang-ho, and who was behind the famous film Train to Busan. We all know Train to Busan, right? And so this has made Hellbound another #1 ranking production. So have you personally known Yeon Sang-ho before this, or did you start working together? And do you have any plans to work with him again in future? So 작가님, 지금 해외에서 크게 흥행한 영화 부산행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과 이 작품의 해외 넷플릭스 1위로 지옥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연상호 감독님과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두 분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그 이유를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연상호 감독님과 또 작업을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짧게 끊어서 얘기를 할까요? 네네, 다시 얘기할까요? 아니요, 제가 짧게 끊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네네, 그래도 되겠어요. 네. 원래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고요. 네. 같은 학교에 다른 캠퍼스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와 연상호를 동시에 아는 친구가 있었고 네. 그 친구가 이제 서로 이제 작업을 열심히 하는 친구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줘서 그때부터 알고 지냈었죠. 네. 첫인상은 썩 좋지 않았어요. Okay. 네. So basically, is this director Yeon Sang-ho who actually directed the show, right? He's actually a mutual friend from uni. They're not directly college mates, but they had a mutual friend. So the director was actually from a different campus, different major.
So they tried working on a few stuff together. But to be honest, the first impression wasn't a good impression to him. there. 그 방학 때 이제 우리 캠퍼스에 와가지고 카메라 하나 들고 이렇게 와서 순대 있죠, 순대. 네. 내장으로 만든 음식. 그거에다가 막 이렇게 빨간 물감 막 뿌리고 하면서 좀비 영화를 찍고 네.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지옥을 만들게 됐고 그걸 보고 굉장히 훌륭한 작가다라고 생각하고 네. 좋은 인상을 받게 됐죠. Yeah, so it was during one of his like uni breaks, you know, they have some vacation and whatnot. This director Young Sang during their college days, he brought a camera to their campus, and then he started shooting a zombie movie using like, you know, the sundae, the blood sausages that they have. With those, they put like made it something like a prop for like a zombie movie, which he tried to shoot in this this webtoonist campus. So from there, as they sort of like cross paths, he realized that he's really a really great screenwriter. That's how he sort of like got to know him a little bit more. 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이제 둘 다 어쨌든 작가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도 안 보이고, 이제, 힘든 젊은 시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만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가 되기로 한 사람들끼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각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됐죠. Yeah, so they really got closer as time passed because, you know, as webtoonists, comic artists, you don't really get a lot of chance to meet a lot of people who you can exchange thoughts and views and stuff like that, right? So it is at a time where they were both in a really tough situation where they didn't see the future, you know, because sometimes it becomes like that for webtoonists as well, especially in those times. So it is through these exchanges that they started to value each other more and as they exchange advice with each other as well. 뭐 이제 초기 작품들 뭐 돼지왕이라든가 뭐 사이비 그리고 서울역 뭐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렸던 사랑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편 만화 그리고 창이라고 하는 단편 만화 이거를 또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화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계속 서로 이제 합작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같이 작업을 많이 참여를 했었죠. So basically, Hellbound is not the only work they've done together. In the past, they've done a lot of work such as King of Pigs, something called Heidi, which I think is called The Fake, and also Soul Station, where this webtoonist, Mr. Choi, he's designed the animation characters as well. And they've also worked on another project called Love is Protein, and it's also made into an animation from another short comic. So also there's another one called Chang, and Mr. Choi here, he actually drew the scenarios that Mr. Young Sang-ho has made into a short film. Yeah. 지옥을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아까 그 이전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둘이 다 이제 각자 영역에서 바빠지고 하면서 사실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통화하고 하는 관계였다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강제로라도 다시 좀 자주 얼굴을 보면서 살자. 그래서 이제 연상호 감독이 이제 공동 작업을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공동 작업의 아이템으로 이제 지옥을 다시 들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Oh, okay. So in the past, like you said, they were very close friends, right, in college. But as they got very busy with their own works, they realized they've not been talking, they've not been connected.
So this director Yeon Sang-ho is the one who actually made the call, made the initiative to say, let's work on something together so that we can see each other more often. So it's something that that's how the whole project came about. And that's how Hellbound came to birth, is because they wanted to be, especially director Yeon Sang-ho, he wanted to meet more often. That's why they forced each other to be in the same project so that they can see each other a little bit more often. Yeah. So that's the birth story of Hellbound. 네, 네, 네. 통역 지금은 얘기 더. 예, 지금은 이제 한 권짜리 작업을 연상호 감독과 같이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옥 시즌 2까지는 어쨌든 같이 해야 되겠죠. 예, 거기까지는 어쨌든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So right now they're actually working on a single volume project as well. And also he will definitely still be working with the director Yeon Sang-ho, especially for season 2 of Hellbound. But after that, he doesn't have any current plans as of now. 추가하실 얘기는 있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All right, so that's actually how it's interesting how we got to know how he actually came about with Hellbound with his director Yeon Sang-ho. So it seems that they've really worked together for quite some time. All right, and the next question is, Mr. Choi, is that it seems that there is still quite a crowd that does not know about Korean webtoons. Of course, the people here they know Korean webtoons very well. But do you have some, maybe recommended webtoons or some special elements about certain webtoons you would like to share about? 작가님, 아직 이 웹툰과 한국 만화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분들에게 추천하는 작품과 한국 만화 아니면 웹툰의 이 특징을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면 어떤 거를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한국의 만화 시장은 원래 그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형식의 만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잡지에 작품을 연재하고 그리고 그걸 단행본으로 묶어서 내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한국 출판 만화 시장이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시기가 있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 곳이 없는 작가들이 인터넷에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을 했죠. 그 실험들 중에서 이제 유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털이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편입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어떤 다양한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그 형태가 갖추어져 온 뭐 그런 장르입니다. 네. So in maybe like a few years back, maybe there has been a time where the webtoonists or like the comic artists, the whole market of like webtoonists and comic artists is really collapsed the market. So they really had nowhere to go. So that's why they started to go into like platforms, and that's how they started to upload their comics, which now is fondly called manhwa, right? So that's how they started to put all these of their work up into the platforms for us to actually start reading. 예,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책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는 이렇게 가로로 시선이 흐르는 그 형식에 맞는 연출이 아니고 세로 스크롤에 맞는 방식의 연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내용적으로 있어서는 이제 편집자의 과거 이제 출판 시장에 있었던 편집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개인 SNS나 개인 블로그에서 독자들과 그냥 독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은 그것이 데뷔를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포털들에서도 상시적으로 아마추어 작가들이 연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뭐 그런 곳에서도 연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프로 작가로 데뷔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출판 시장 시절에 존재했던 어떤 중간 단계가 사라지고 작가와 독자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데서 오는 굉장한 어떤 작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장르입니다. Okay, so back in the days, I don't know if you guys are at the age where you actually get to like go through the pages of a comic, right? But now things have completely changed. You actually now have to scroll through your mobiles to actually read through all the webtoons. And this has actually made it so much, the boundaries and the benchmark or the threshold actually for people to actually, the webtoonists to go into the market is much, much lower. So it's much easier for webtoonists now to start and communicate with their fans directly because you now don't have to go through a publishing company, right? You can now upload your content directly to your SNS, your social media, and if it works, you actually get a deal, and that's how you can actually debut as a webtoonist directly. So that's how the landscape has actually changed for them in Korea. 네. 네, 그걸로.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So there's one last question right here before we open up to the crowd. If you were to advise, young future webtoonists, I don't know, some of you who would like to draw and wants to be a webtoonist here, what kind of advice would you actually give them? 작가님, 이 웹툰 작가를 되고 싶은 이 젊은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 같은 거 있으세요? 해줄 수 있는 충고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뭐 모든 영역의 어떤 창작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마 통용될 수 있는 얘기일 텐데요. 작품에 이렇게 몰입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 이 두 가지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까지. 네. So he thinks this is something that probably all everyone who wants to be sort of like a webtoonist, you all will actually relate to this, is that you have to be able to sort of immerse in your work, right? You have to be able to really block out other possibilities. You need to immerse in your work, and you need to have problem-solving skills. 네. 어떤 영역에 자기 잡고 이렇게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로 나아가야 거기서부터 이제 창작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를 하지 않고 뭐 딴짓을 하면 선생님이 때리기 때문에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강제된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긴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긴 생각을 할 때 뇌가 각성되고 활성화되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를 넣어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So for Webtoonist future, people who want to be Webtoonist, especially for those of you who are also on Zoom, what Mr. Choi is saying here is that to really be able to immerse in your work, you need to really take that subject, your topic, your main theme, right? And you really need to fully immerse in that theme and really block out any external possibilities or like distractions. For him himself, during his primary school days, because he didn't like to study during his math session or whatever, he because there was nothing else he wanted to do, he was just really staring into space, he wasn't doing much. And that's why he had that mind, he had that space of mind to really just think about what he wanted to write about. He had the space to really imagine and really develop these things because that is the only thing he could think about. He didn't want to study. So in a way, you need to immerse yourself with the subject
fully, because right now you have so many things, like you have your smartphones, you have the internet, there's so many things that can distract you. But you need to create that environment where you will only be fully immersed, and that's how you can progress as with your development of your story or as a webtoonist. 그리고 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해결 방법을 찾고 빠르게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런 창작 영역이라고 하면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만 하면은 굉장히 신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분명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 단계가 온단 말이죠. 그렇게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민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잘 안 되네 이러면서 그냥 좀 더 이상 진행하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다거나 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과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지망생 시절에 접하게 되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뭔가를 열심히 수련을 하거나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Okay, so most importantly, the question was how do you actually what would you say to future webtoonists, right? So if you actually like what you do, it's very easy to say that. Yeah, I like what I do, so that's why they always say, right, if you like what you do, you'll never regret a day. Even though it's something that you like, there will always be like a block, like your writer's block, like you cannot overcome excuses to stop yourself from moving forward, right? So he's saying that don't waste your energy on just trying to find excuses on why you can't proceed or move forward. Use that time to probably study or like even practice more, and that's how over time you will be able to sort of move forward if you practice more and more. It takes time, basically. It takes a lot of practice, take a lot of study. Just make sure that you can bring yourself to the next level, next stage, so that you don't keep getting stuck there. Don't waste time on like, oh, I'm stuck. So just move forward. Okay? 네, 감사합니다. So right now, we have picked all the 4 questions that was given to us. But does anybody here actually have some questions? Do you guys have any questions for him? Yes. I want to ask, like, from the Hellbound webtoon that you wrote, is there a character that you relate to the most? And which character is it and why? 작가님, 지금 이 지옥의 캐릭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you wanna say hi to him? Hi. 뭐지? 잠깐 여기 인사하려고. 네, 여기 you wanna ask your question to him again? I can translate it for you. From the Hellbound webtoon that you wrote, is there a character that you relate to and why? 지금 캐릭터 여기 지옥 캐릭터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캐릭터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유가. 공감이요? 네. 공감이 되는 캐릭터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민혜진 변호사가 제 성격이랑 제일 비슷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 사람처럼 용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So he thinks that it's Minhye-jin the lawyer, right? Because he thinks actually their characters are quite similar, but he don't think he's as brave and courageous as Minhye-jin. So Minhye-jin is the lawyer who's been fighting against the New True Society, right? Yeah. So, and any other questions do you guys want to ask? Oh, okay, you can come here.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Your name? Hello, my name is Alam. I have a question because the hellbound is about hell, punishment, and bad thing. Do you have about the heaven bound? Because the last scene is a baby give the hope, right? So any story about the heaven, angel? Okay. Thank you. 지금 지금 지옥의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웹툰 얘기나 막 드라마 같은 거 지옥이 위주로 하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혹시 천국 얘기 같은 웹툰이나 그 스토리를 할 예정이 있으신지. 왜냐면 지금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은 애기가 나오죠. 애기가 죽지는 않고 희망 가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이제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헬번 아니라 heaven bound이라고 천국 bound이라고 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He doesn't have a plan for it now, but he will think about it. 네. Any last questions? 마지막으로. Okay. You wanna try?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Hi, welcome. Hello. 안녕하세요, 작가님. My question is that when you write, do you ever think of portraying the Korean psyche or specifically Korean culture content? Or when you write, I just write whatever I want. Thank you. 네, thank you. 작업을 하실 때 혹시 하시는 스토리에 아니면 내용에서는 한국 문화를 한국 문화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작가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하시는 건지. 한국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를 작업하시는지 아니면 작가님이 뭐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를 뭐 특별히 뭐 부각을 시킨다거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제 작품 자체가 굉장히 좀 지옥 외에 다른 작품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이라서 그냥 한국이 굉장히 깊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문화라거나 한국 역사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꼭 뭐 한국에 무언가를 다뤄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한국을 깊이 있게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할 거예요. 작품들이. Okay, so of course when he writes the stories, it's not directly reflective. It's not like he goes into a job and says, "Oh, I have to reflect the current culture." It's not like that. But if you look at his other works, it's usually very realistic. He uses a lot of realism in his work. So, and because he's Korean, the setting is there. It's bound to be sort of like somewhat the Korean culture is bound to be there somewhat. But it's not something that he intentionally does. Okay? So, 네, 작가님 질문 다 물어서 괜찮으세요? 지금 예. Hello? 들리세요? 예. 들리세요? 오케이. 네, 지금 오케이. 지금 오케이. So, 네, 작가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여기 팬미팅에서 참여해주신 팬분들께 이렇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 계시지만은 제가 그곳에 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t was very nice to meet you. It's very nice to spend time with you today. Okay. 네, 잘 들어가세요, 작가님. 네. 네. Thank you.